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6개월 들어 최고치의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 탄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발언에 시장이 화답했는데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최근 달러화로 채권 이자를 지급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 또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약세였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2.19%대, 달러 인덱스도 98선에서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데다가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 구호를 촉구하고 또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또다시 4%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WTI가 109달러 선, 브렌트유는 113달러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보잉 여객기 추락 속보가 전해졌고 또 이 사고로 인해서 중국에 산불이 번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새벽 1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시장은 지금 현재 이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선생 마스터님이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의 주제는 매매의 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편히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갔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큰 오르기는 했지만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3월 FOMC 회의 이후 또 이 시장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장이 이제 점차 변수보다는 상수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복잡한 시장 흐름 또 간단하고 또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 난항 속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시사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의 낮은 산유량과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부족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와 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개장 이후에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먼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76% 하락한 14,30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14% 오른 온스당 1,93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5.84% 오른 배럴당 1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9% 하락한 1.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오늘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5%에서 8%대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8%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매도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네. 차트 잠깐 보실까요? 자, 3분봉을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10시 반에 시작한 이래로 큰 폭으로 일단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유럽장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올랐던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유럽장 아까 4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4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랐던 것을 다 저점을 다 깨면서 밑으로 조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체크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체크를 지금 하면서 제가 양봉 지금 4개가 떴죠. 저번 주는 뭐 거의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화수목금에서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랐는지. 사실은 이런 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만 100%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쩔 때는 오르는 장이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내리는 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쩔 때는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있고 거래량이 죽어서 밑으로 내리는 날이 있죠. 증시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나오는 일단 이런 날이 있는데, 자, 일단은 분석을 조금 해보자라고 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크게 지금 분석이 되는 것들이 금리 인상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은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FOMC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출연을 하기 때문에 7대3 정도로 일단은 하락의 7, 급등의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3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나온 카드는 전부 다 나왔고요.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의 폭 그리고 긴축으로 간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라는 등등등 수개월에 걸쳐서 시장의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나온 카드가 다 나온 상황 그리고 실제 발표도 그와 부합되는 수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거기에서 매수 심리가 좀 발동하지 않았나. 그래서 선물도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일단은 그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따가 PPT 자료로도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협상을 하려고 휴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물밑에서 노력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나서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일단은 싶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2022년 크게 보겠습니다. 2022년만 크게 보면 아직도 일단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큰 프레임은 아직도 하락장임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큰 대세 하락장에
양봉이 나오고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제가 항상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턴어라운드라고 제가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4,100포인트 정도 14,100포인트 정도를 이 부분입니다. 14,100포인트 정도를 일단 돌파를 하면 매수뷰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4,10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했는데 이게 매수 쪽으로의 완전한 턴어라운드로 가느냐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쭉 보시다시피 2022년 이후로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세로선 2022년 이후로는 대세 하락장의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분봉학 좀 다시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시에 유럽장 시작하고 나서 큰 하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조금 멈춘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한 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일단 보거든요. 일자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개장한 지 한 4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조금씩 죽으면서 일단은 보합권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조금씩 반등을 주지만 하락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스닥 조금 디테일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 자료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데다가 또 미 연준의 이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나스닥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 복귀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시장 복귀 및 이번 주 주요 이슈 점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주요 지표는 일단 제가 빨간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여러분들 건축 승인 건수라는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별 3개짜리는 다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건축 승인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있는데 일단 건축 승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말 그대로요. 건축을 얼마나 승인해 줬는가 이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승인 건수가 높으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매주 관심 있게 정말 체크를 하셔야 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자가 얼마나 더 많이 늘었는가 일단 요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220이었는데요. 발표된 것은 214였습니다. 214. 더 낮죠. 그러니까 실업을 당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더 낮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실질 경제 상황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실제 경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들을 항상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이 첨언을 좀 드리면 미국과 중국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중국 시장도 홍콩 시장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외형적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일단은 노동 시장에 대한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 굉장히 좀 높아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하고 있고 또 외형적인 인플레이션 명목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게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내실로는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모습.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 내실이든지 외형이든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은 올해에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
추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번 주에. 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죠? 예, 박스권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지금 좀 하고는 있고,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올해에도 좀 많이 주목을 해서 거기에 조금 편승해서 우리 시장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분석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에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시장 이슈를 제가 웬만하면 텍스트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장 이슈가 많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금리 인상 올해 6번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FOMC가 지금 6번 정도 남았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큰 반색을 좀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렇죠.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조금 솔직하게 요즘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하반기에 잡겠다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 굉장히 큰 반색을 했다.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발 리스크는 아직 좀 산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죠. 24일 날 나토하고 EU 정상회담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하는데 그 오늘 아침에 속보로 좀 뜬 게 있습니다. 25일 날 폴란드까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라고 하죠. 네, 그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아마 못 갈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보안상 아마 못 갈 것 같고. 네, 전쟁 지역. 폴란드로 일단은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서 빈손으로 오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 하나라도 뭐 정치인들은 어떤 이제 액션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갔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월을 일단은 좀 주목해라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 5월이요. 네. 지금 세인트루이스 여는 은행장 총재죠. 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야 된다. 0.5%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조금 늦었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기에 일단은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지금 너무 오래 우리 삶을 경제를 조금 망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대응이 조금 늦은 면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저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한 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좀 많이 주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주가라든지 증시라든지 아니면 경제 어떤 지표들이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예,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를 하고 진짜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하면 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일단 시장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제 쿨다운이라고 하죠. 어차피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요. 시장 경기 과열에 대한 쿨다운입니다. 이 쿨다운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정을 소화를 하면서 경제가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범주인데 자, 금리 인상 한다라고 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솟구쳐 버렸습니다. 그죠? 글쎄요. 정상적인 범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게 너무 많이 지금 부각이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긴축 재정 정책으로 가는 지금 초입의 단계에서 이런 상승분은 일단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자, 5월에 금리 인상이 0.5%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요. 자,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방으로 더 깊이 지금 13,000포인트가 깨졌잖아요.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깨졌죠. 그래서 13,000포인트 밑으로 다시 가면서 상방 경직성이 되는 거죠. 13,000포인트 이하로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금리 인상을 0.5%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자, 인플레를 일단은 좀 빨리 잡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물론 파월은 지금 인플레이션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그리고 하반기에 잡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 3년은 갈 것 같다. 왜냐? 2, 3년 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금리도 뭡니까? 3년 안에 2% 이상 올린다라고 지금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기 위해서, 조기에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능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충격은 일단은 시장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0.25%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충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 조금 충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쿨다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5월 달에 0.5% 정도 올릴 거라고 일단은 저는 지금 예상을 해요. 한번 5월 달에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고, 자, 중국 홍콩 시장이 지금 반등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이제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자, 항생 시장 같은 경우에, 항생 시장은요, 여러분 지금 일봉 차트인데 요거 두 개를 한 개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간장까지 일단 항생은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한 개로 보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상승을 이끈 거는 이틀밖에 안 됩니다. 항생은요, 이틀밖에 일단은 안 되고, 자, 이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반등을 이어갈지가 이제 궁금하겠죠. 시황을 조금 한번 보시면 최근 1년 사이에 알리바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는 69%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70% 정도 떨어졌고요. 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지금 났습니다. 마이너스 51%. 자,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이게 중국과 홍콩 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단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 시장이 반등을 이어갈 건데, 자, 중국과 홍콩 시장, 일단 홍콩 항생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생 선물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반등을 이어간 게 사실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이, 그리고 또 중국 시장 상해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퀘스천 마크가 조금 많이 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중국이, 그리고 또 홍콩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공식은 사실상 2년 전부터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21년이고요. 20년부터 우리 코로나 팬데믹부터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공식은 깨졌습니다. 미국 대 중국, 홍콩,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공식이 좀 깨졌다고 보고, 자, 이틀 동안 홍콩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은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점검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경제 공작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그 빅테크 기업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부금도 그냥 1조, 2조씩 그냥 가져가 버리고, 뉴욕 시장에 상장된 중국 본토의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될 위험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어떻게 됐나요? 중국이 그러면 미국에,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최대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조금 꼬랑지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훈풍이 입어서 일단은 큰 상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시장은 객관적이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2021년 2월 달부터, 예, 작년이죠. 작년 1월 달, 작년 1년에 항생 선물을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자, 31,000을 넘었는데요. 지금 18,000까지 갔죠. 13,000 포인트, 그러니까 13,000틱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13,000틱이 일단은 하락을 했고 6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2,000틱 정도 더 떨어졌으면 여러분 12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락 중에 자, 13,000틱을 하락을 하고요. 지금 고작 3,000틱 정도 오른 겁니다. 3,000틱 정도. 물론 짧게 보면은 V자 반등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V자 반등을 치려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 보이시는 25,000포인트까지 더 가야 됩니다. 이거를 더 가야 일단은 V자 반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제 뷰는 항생장도 2022년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인데요. 저는 하반기까지 봅니다. 하반기까지는 중국 홍콩 시장은 항생 시장, 특히나 우리 항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항생 시장은 아직도 매도비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도 한번 볼까요? 네. 자, 국내 선물 일단은 제가 좀 짚어드리면 제가 이제 초반에 좀 말씀드렸죠. 자,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도 제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는 대세 하락장 중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2022년 여기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대세 하락 중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반등을 주려고 하면 자, 아까 14,100포인트는 매수 포지션도 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이게 정말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라인입니다. 15,000 라인 있잖아요. 15,000 라인을 지지를 하고 여기에서 또 어떤 15,000 라인을 지지를 하는 어떤 뉴스들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터져야 여기에서 또 지지를 하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00 라인을 넘기 전까지는 아직도 일단은 매도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14,100 라인을 지금 일단은 14,100 라인 위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도 일단은 보실 수 있다. 단 매수 포지션은 단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폭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박스권에 일단은 갇혀 있다. 어디 박스권에 갇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조금 길게 보면 380포인트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370, 한 3포인트 정도고요. 여기 345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345포인트에서 373포인트 정도의 지금 한 6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 일단은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홍콩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자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직도 를 보였죠. 외국인이 아직도 일단은 좀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좀 느낌이 드는 이런 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환차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1,247원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 초반에서 일단은 형성이 돼 있거든요.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환차손에 대한 이제 두려움으로 일단은 시장이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1,200원대로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미국에서 훈풍이라든가 좋은 상황이 일단은 벌어지게 되면 그때 한번 매수 쪽으로 보는 것도 좀 좋겠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제가 큰 그림 일단 다시 잡아드릴게요. 시장은 여전히 대세 하락 중에 박스장일 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사업을 일단은 철수를 러시아에 네. 있는 이 러시아로 예. 넘어가기 전에 노란톡으로 국내 네네네. 선물과 관련한 네. 이 질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 예. 지금 우짜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국내 시장도 반등의 시작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국내 시장이 반등의 시작이 아니라고 일단은 아무리 박스권이라고 할지라도 박스권에 아직 하단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네.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객관적인 지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코스피 지수 얼마입니까? 2,6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선물 700선 지수 깨졌죠, 오늘. 예, 국내 선물 지수 어떻습니까? 지금 358포인트인가요, 오늘? 예. 오늘 종가가 358포인트네요. 네. 종가 358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작년 10월달, 11월달에 그리고 이런 말씀 일단은 많이 드렸죠.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을 일단은 따라가지 말고 홍콩과 중국 시장을 일단은 따라가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니 홍콩과 중국 시장에 귀를 조금 많이 기울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네. 스페셜 강의라든가 스페셜 방송을 조금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외국인이 조금 멈춘 상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이게 주식 방송은 아닙니다만 저도 주식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은 조금 멈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S&P 시장, 다우존스 시장을 따라가지 않는 거다라고 일단은 저는 결론을 내렸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과 굉장히 조금 흡사한 시장, 어떤 외국인의 지분이라든가 어떤 구조가 굉장히 흡사한 시장이 사실은 항생시장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홍콩 항생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 그게 일부분은 상당 부분 일단은 좀 맞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등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373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포인트는 380포인트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라인입니다. 373포인트 최소한, 그리고 380포인트를 넘어가서 이거를 지지하는 이 라인에 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제가 보고요. 그때까지는 반등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단은 보셔야 된다. 하지만 큰 그림은 제가 계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은 대세 하락장의 박스장입니다. 제가 뭐 추세선 잠깐 좀 하나 그려볼까요? 네. 자, 대세 하락장에 지금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박스장을 형성을 해왔고, 그리고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 여기입니다. 자, 대세 하락장의 박스, 대세 하락장의 박스, 이 기조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팁 그리고 예상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 자, 큰 틀에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시장은. 자, 미국이 지금 반등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됩니까? 향후 2년, 2년으로 일단 예측을 하죠. 향후 2년 동안은 긴축 재정 정책을 쓰면서 금리 인상 시기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 주 주말 특강 주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예측이 될까? 박스장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다시 박스장, 시간 조정이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다시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3,300은 올해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마 그겁니다. 그걸 거고요.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박스장 후에 하락, 박스장 후에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일단 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우짜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까지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체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조금 전 제가 오프닝 때는 4% 상승세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점 더 높이면서 WTI가 6% 가까이 오른 11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5% 상승한 114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또 국제유가 굉장히 강하네요. 네네. 자,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 노란 톡방에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130달러까지 다시 갈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일단은 쌍봉을 찍으러 갈 거라고 기술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이 기본적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오일의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지금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입니다. 공급량이 일단은 늘어야 되거든요. 공급량이 제일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빨리 유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급량이 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자막에도 일단은 나가고 있죠.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안 받겠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산유국들도 이거를 늘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이 지금 늘 가능성이 당장은 없고 아직까지 그래도 지금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달러 선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100달러를 깼죠. 93달러까지 갔나요? 예. 93.41달러까지 가고 급등을 해서 110달러를 지금 가고 있죠. 자, 100달러 선에서는 일단은 한번 보시는 게 좋았었고 지금 110달러 선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공급량이 늘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막에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또 나오고 있나요? 원유 수출 금지. 요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수요의 조절로 인해서 그 원유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 분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갈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늘림 후에 쌍봉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125달러 선입니다. 125달러 선까지는 한번 치지 않을까. 이번 달 안에요. 125달러 선까지는 일단 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EU와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또 이 서방의 대응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회담을 앞두고 지금은 이제 국제유가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25%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또 굉장히 또 크게 미칠 것이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오늘의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오늘 어떤 스탠스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네요. 골드는 오늘 딱 스탠스라기보다는 제가 한 중기적으로 스윙주 같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일단은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안전자산에 대해서 골드가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내가 안전자산임을 전 세계적으로 일단 표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부 다 전 종목, 전 상품이 다 중요한데 이 골드라는 습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골드는 전고점과 전저점에 대한 이런 지지와 저항선이죠. 지지와 저항선이 기술적 분석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쌍봉을 찍으러 일단은 갔다. 2089선이죠. 2089달러까지 쌍봉을 찍으러 갔는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아마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방 그리고 봉 몇 개를 만든 다음에 다시 최고점에 대한 쌍봉을 찍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밑쪽으로 일단은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는 러시아가 굉장히 더 강력한 어떤 전쟁 상황을 벌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용을 더 뽐낼 것이지만 지금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급등에 의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쌍봉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조금 골드는 관망세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골드를 중기적으로 스윙주죠. 일주일에서 한 2주, 3주 정도 일단은 선물을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뷰를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조금 관망세를 조금 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관망세고요.
중기적으로 스윙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좀 스윙 관점의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소식 그리고 3월 FOMC 회의 결과를 지난주에 소화를 하면서 지난주 유로화는 상승세를 나타냈었고 달러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유로화 또 조금 전 오프닝 때 확인한 유로화는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는 관망 네네. 세워주셨네요. 네, 유로는 일단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 차트로만 보셔도 지금 아까 그 개장하고요. 4시에 네. 개장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이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계속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이 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죠. 금리 인상 시기로 인해서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달러는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채권 매입도 그렇고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강세는 일단 이어질 것이다.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유로는 어차피 하방 경직성을 조금 뛸 거고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일단은 그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일봉 차트 보면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항상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유로도 큰 뷰로는 여러분들 하락입니다. 하락입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유로도 장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일단은 보시는 게 좋지만 오늘 내가 만약에 무조건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그리고 유럽장 개장하고 나서 어떤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관망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매도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는데 지금 써니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국제 유가 오일이 또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오일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오일이 계속해서 상승세인데 하락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네. 자, 여러분들 오를까 내릴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이 신세계 리턴즈의 첫날 왔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드린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주말 특강 때 굉장히 강조드리는 수요 공급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량이 늘어야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네. 지금 공급량이 늘 여지가 일단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수요에 관한 부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길게 끌어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죠?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하방 경직성 얘기를 오늘 제가 좀 자주 드리는데,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의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럼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를 굉장히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제 공급에 관한 얘기죠. 공급량이 어떤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공급량이 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축유 이런 걸 푼다라고 하면 비축유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축유는 단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다운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방 경직성 때문에 어느 시점 뭐 $100면 $100 이 위에서 일단은 가격이 그래도 시간 뭐 6개월 몇 개월이든지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지금 봐서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달러들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실까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100달러 네. 못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어나 버렸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차피 수요 공급의 이론에 의해서 매수 포지션의 스탠스를 일단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도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관한 이런 모멘텀이 더 많기 때문에 자 130달러 선까지 아까 제가 125달러 정도 말씀드렸죠. 125달러 선까지는 쌍봉을 일단 찍으러 가는 기술적 차트의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자 이것을 넘어서 어떤 모멘텀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150달러까지 그리고 지금 레포팅 나오는 걸로는 180달러까지 일단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차적으로는 125달러, 125달러까지는 가는 모습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 이 사이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관련 이슈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시간을 계속적으로 지금 견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 선물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 분석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 편히, 사실은 국내 주식도 마음 편히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기준을 항상 잡아드리죠. 지금 외재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 조금 힘든 건데 내가 가진 주식 왜 샀는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내재적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물타기도 하시고 버티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일단 시장 분석하시면서 홀딩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일도 굉장히 좀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생겼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채 3년물 그리고 5년물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5년물, 3년물, 10년물과 2년물 네. 금리 스프레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금리 차 일단은 역전이 됐고 지금 0.2까지 일단은 왔죠. 0.25까지 일단은 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 본 걸로는 네. 10년물하고 2년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전될 때는 어떤 안 좋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노란톡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보시는 시청자분의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금리 스프레드는 제가 한 번 더 방송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올해 같이 시청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맞선이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한 사항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 171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 성견 선생 맞선님께서 무료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투자의 신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